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조한나입니다. 치매에 많이 걸리는 유형은 기본적으로는 치매는 나이가 많이 들수록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통은 65세 이상에서는 5살 늘어날 때마다 이제 2배씩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85세 정도 되면 전체 인구에서도 거의 한 30-40% 정도 치매로 간다고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는 나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교육입니다. 교육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아예 타고난 IQ 같은 경우도 뭐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치매가 적게 걸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 후천적으로 저희가 교육 연수가 많고 머리를 많이 쓸수록 치매 걸리는 그런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보통은 이제 치매 클리닉이나 뭐 뇌건강 클리닉 처음 오시면 피 검사로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하나 하거든요. 그게 아포이 지단백이라는 검사인데, 원래 그 아포이 지단백은 유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2번, 3번, 4번 이렇게 있고요. 제일 많은 형이 이제 3번이 있는 형이고, 하지만 드물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상인에서는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이 4번 유전자형이 있어서, 4번 유전자형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보통 1개가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1개가 있는 경우는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한 2-3배 정도 높아지고요. 그런데 드물게 이제 2가지 유전자형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8배에서 10배가량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가족력은 뭐 모계랑 부계가 둘 다 있는 경우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모계가 있는 경우는 1명만 있는 경우에는 더 높다고 좀 알려져 있고요. 이전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나, 혹은 교통사고 등으로 뇌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사실 특별히 후유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경력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도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은요, 사실 제일 많은 경우는 결국은 건망증인데요. 보통 이제 건망증으로 제 외래 오시는 분들이 이게 정말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건망증인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 치매로 가는 중간 단계의 건망증인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제일 중요한 건 아주 사소한 것 말고 아주 중요한 것들도 정말 있는 경우, 그리고 힌트를 주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좀 의심하셔야 되고요. 보통 저희가 3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경우, 방금 말한 것을 바로 잊고 또 말씀드리는 경우, 질문을 듣고도 본인이 계속 되물게 확인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3가지를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3가지 증상이 좀 동시에 생기는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건망증보다는 치매로 가는 중간 단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도인지 장애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단계가 아닌지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의 김광준 교수입니다. 치매가 있거나 파킨슨병과 같이 거동이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신경퇴행성 질환은 3가지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낙상입니다. 실제로 노인에게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이로 인해서 대퇴골 골절이 발생할 경우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40%나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침대 밑과 화장실에는 타일을 까십시오. 쿠션을 깔아서 어떻게든 넘어졌을 때 충격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실외에서는 특히나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때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옷이 쿠션이 있는 속옷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릴 것은 영양실조입니다. 치매가 있거나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한테서 대략적으로 40% 정도의 환자분들이 영양실조가 나타납니다. 왜 그러느냐? 노인분들, 특히나 치매나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은 음식의 맛도 잘 못 느끼고 배고픔도 잘 못 느끼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응석을 부리질 않습니다.
나 먹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슨 음식을 얼마나 드셔야 될지를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들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체력적인 저하가 생기고 이로 인한 면역력 저하, 감염 등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영양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식사 일기를 작성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부분은 흡인성 폐렴입니다. 흡인성 폐렴이 잘 생기는 분들이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가족 중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음식을 드시거나 물을 삼키거나 할 때 사례가 생기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례가 생기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혹은 반대로 우리 아빠가 혹은 우리 엄마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례가 걸리는 횟수가 굉장히 잦았는데 줄어들고 있다면 이 두 가지 모두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연하 기능이라고 하는 음식을 삼키고 먹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한 성분이 전부 폐로 들어가서 폐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가족분들의 살에 걸리는 횟수가 늘어나는지 혹은 반대로 줄어드는지를 보시고 한 번 정도의 검사 및 관리가 권고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분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수면건강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이은입니다. 수면과 치매가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예, 있습니다. 일단 잠을 못 잔다는 현상 자체가 치매의 시작 증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못 잔다는 거는 결국 잠이 하는 기능을 못 한다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잠은 낮 동안에 있었던 피로 혹은 낮 동안에 뇌를 많이 사용하면서 생긴 어떤 노폐물 이런 것들을 내보내고 회복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그 회복하게 하는 기능을 못하게 하고 노폐물이 배출되는 것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노폐물이 축적되거나 잠을 못 잠으로 해서 회복을 덜 하게 돼서 잠을 못 자는 현상 자체가 치매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낮 동안에 혈압이 더 조절이 안 되거나 그로 인해서 또 혈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그래서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치매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러 종류의 치매에 수면이 불충분하거나 혹은 수면장애가 생겼을 때 치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잘 잠으로 인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잘 자려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잘 잘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렘 수면 행동장애라는 것도 있는데 그 역시도 치매나 어떤 신경퇴행성 질환이 생길 때 시작 증상으로 잠을 잘 못 자거나 자는 동안에 잠꼬대를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역시 그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신호니까요.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쥐를 일부러 재우지 않은 거예요. 몇 주 동안 쥐를 재우지 않으면 치매 환자한테서 생기는 어떤 그 노폐물의 신호들, 그거를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축적된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서도 오래도록 잠을 못 자는 상태로 지내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뇌가 많이 얇아진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잠을 못 잔다는 것이 결국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이긴 합니다. 생각이 많거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자면서도 걱정을 하거나 생각을 해서 실제로는 잘 잘 수 있는데도 내 수면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자는 방법 중에는 자는 동안은 걱정이나 어떤 생각을 덜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낮 동안에 육체 활동을 충분히 하는 것,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잘 자기 위해서 낮 동안에 충분한 활동을 하시는 것도 잘 자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잘 주무시는 동안 뇌가 회복할 수 있으니까 자는 동안만큼은 생각이나 걱정을 좀 덜 하시려는 노력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밤 동안에 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시고 푹 주무시는 것은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의 조용주입니다. 후각은 우리가 시각, 청각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인데요. 단순히 이제 냄새를 인지하는 감각 기능뿐만이 아니고 기억력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냄새를 맡고 그 향을 우리가 인지할 때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향에 대한 기억력을 우리가 떠올리는 건데요. 가령 커피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향을 떠올릴 수가 있죠, 기억을. 그래서 후각이 소실된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냄새를 맡았던 경우에는 우리가 커피 향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된장찌개 향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분들에 있어서 이런 후각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치매가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그 전 단계인 인지 기능 장애 단계에서도 기억력이 서서히 좀 감퇴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후각 기능이 역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로 발전되기 전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이런 후각 기능 검사를 통해서 치매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실 예측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치매 선별 검사하고 후각 검사를 같이 이용을 하면은 좀 더 그런 예측력이라든지 초기에 이런 어떤 치매 가능성들을 우리가 진단하고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후각을 인지를 하는 그 신경 전달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 안쪽에 있는 후각신경 세포로부터 1번 뇌신경인 후각신경,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뇌에서의 후각 피질, 그리고 기억력하고 연관되어 있는 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뇌신경 회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냄새를 인지하는 그런 신경 전달 경로에도 이제 치매하고 연관되어 있는 물질들이 침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후각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치매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의 어떤 원인으로 우리가 이제 후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매를 조기에 우리가 감별하고 예측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감각 기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후각이라는 감각신경은 단순히 우리가 냄새를 인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억력이라든지 인지기능, 또 더 나아가선 치매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중에 특히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냄새를 맡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치매의 어떤 가능성도 미리 예견을 해서 한 번쯤은 후각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고, 만약에 후각이 떨어져 있으시다면은 또 치매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치매하고 관련된 그런 검사들 또 상담을 받아보시면 우리가 이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좀 더 이제 치료의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치매의 어떤 예방을 위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후각 우리가 냄새를 맡는 기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